기본적으로 뭐 유시민 이사장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조국을 수호하고 검찰개혁 주장하신 분들이 이제 검찰을 보는 인식 자체가 검찰은 충분히 우리가 제출한 자료조차도 왜곡시킬 수 있다. 자기 편에 유리하게 이렇게 빼먹을 수 있다. 또 혹은 나아가서 그 본 사건과 상관없는 부분들을 별건 수사로 다시 옥죄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하나하나 그동안에 밝혀진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정경심 씨가 증거인멸 또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교사, 방조 이런 것들과 연계되는 어떤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밝힌 것처럼 실제적으로 피의자가 되기 전에 자기가 압수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느꼈다는 것 자체가 떳떳하지 못한 부분일 수도 있는 그거 자체가 떳떳하지 못한 거다. 또 실제로 김경록 씨도 본인이 아무리 아무런 것을 말하자면 변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증거인멸에 속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 검찰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정도이지만 검찰에게 그것을 조작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좀 과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사태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떤 증거인멸 또 인멸에 대한 교사, 방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증거를 많이 갖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건 증거인멸이다. 그리고 검찰은 여의도 국회 앞에 켄싱턴 호텔에 CCTV 화면도 갖고 있거든요. 거기서 한투증권 김경록이 노트북 가방을 건넸더니 정경심 교수가 공기계 2개를 꺼냈다. 아이폰으로 보인다. 그래서 빈 유심을 꺼내서 공기계에 유심을 꼈다. 그런데 낄 줄 모르던 정경심이 야 이거 어떻게 끼는 거야? 라고 해서 김경록이 호텔 로비에서 클립 가져다가 그거 껴줬다. 그리고 나서 누구랑 통화하나 봤더니 남편이랑 통화하더라. 남편이 누구냐? 조국 전 장관이더라.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왔고 전달해준 김경록도 이건 증거인멸 맞다. 라고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뭐 증거인멸이다라고 본 건데 자 그렇다면 변함호 변호사님 통상적인 수준에서 구속영장에 지금 11가지 혐의가 나왔고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 직접 증거들까지 포함해서 많이 확보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영장은 청구되냐? 그러니까 구속이 됩니까? 아니면 영장이 기각이 됩니까? 이 정도면.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도 좀 기억을 반추해 보시면 특정인에게 있어서 그렇게 뭐 10가지, 11가지 범위가 적용됐던 것은 국정농단 이후로 사실은 없죠. 대부분 개인들은 잘해야 2-3가지, 서너 가지 범죄 정도만 해서 영장을 치거나 구속이 되거나 처벌을 받지 어떤 사람이 10개, 11개의 죄를 범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국정농단 사건 외에는 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혐의가 있고 본인은 여러 가지 항변이 가능하겠지만 그걸 다 차지하고서라도 근데 왜 증거인멸 가능성이 이렇게 크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거든요, 사실. 그동안의 정경심 교수의 행적을 볼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범죄 중대성을 다툴 건 둘째치고라도 너무 증거인멸이 좀 여지가 농후하다라는 점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볼 때도 그럴 것 같아요. 하다못해 아프다는 점에 있어서도 저도 그래서 관련돼서 한번 신경과 전문의에게 한번 좀 자문을 구해봤었는데 사실 50대, 60대 여성 정도 되는 경우에는 남성도 그렇고 누구나 뇌혈관이 다 막혀 있답니다. 근데 이제 뇌경색으로 하면 이제 뇌혈관이 막히는 걸 말하는 건데 큰 혈관이 막히게 되면 바로 쓰러져가지고 3시간 이내에 응급수를 하지 않으면 이제 바로 이제 치명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50대, 60대 남성, 여성 누구나 다 MR을 찍게 되면은 아주 작은 혈관 같은 경우는 막혀 있는 건 상당히 많이 있대요. 그럼 거기서 굳이 진단을 하자면 그거는 뇌경색으로 진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뇌 MRI라든가 아니면은 진단서를 이제 갖다 냈을 때 검찰 출신의 이제 의사들이 보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이 나이 때 누굴 갖고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아프다고 입원을 썼다라는 거야? 이건 증거인멸이나 도주가 더 농후한 거 아니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의사 출신 검사? 그렇죠. 아니면 이제 검찰 내부도 이제 자문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를 갖다가 이제 의견을 구하겠죠. 과연 이것이 정말 구속 상태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그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냐? 정말 이 사람을 뭐 병원이 아니라 구치소에 가게 될 경우에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바로 쓰러져서 치명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뭐 통상적으로 그냥 관리만 해주면 나을 수 있는 질병이냐 다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자신 있게 지금까지 혐의를 봤을 때는 우리는 영장을 치려고 하는 것이고 아프다고 하면 갖고 와봐라. 우리가 의사 출신 검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자문의사들이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자신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계속 증거인멸의 염려가 너무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 그래서 변호사 변호사님이 보시는 결론은 구속이냐 아니냐? 구속이죠. 네. 구속. 김영주 의원님은요? 뭐
지금 현재의 만약에 검찰의 증거 말하자면 입수라든지 축적된 또그 죄의 종류까지 분단하면 구속해야 맞다고 봅니다. 박정화 대변인요. 저도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에 거명한 11가지 혐의 외에도 사실은 다른 측면으로 한번 보면 검찰은 지금 이 구속영장 청구에 굉장히 자신감과 분명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게 사실은 국정감사가 오늘로 끝나면 내일부터는 사실은 내년부터 있을 513조 슈퍼 예산에 대한 그 예산 심의가 들어갑니다. 어쩌면 조만간 그 예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가서 설명할 수도 있는 굉장히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내일 만약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돼서 정경심 교수의 여러 가지 혐의가 나오면 모든 뉴스는 다 절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도 오늘 나를 택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거는 검찰로서는 분명한 자신감이 있고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청구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런 측면에서는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세 분 다 구속을 피할 수 어렵다. 두 분도 좀 여쭤볼게요. 짧게. 어떻게 저도 일상하십니까? 세 분과 같은 생각이에요. 일단 혐의가 너무 예. 많고 관련자들이 구속. 이미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게 만약 기각이 된다면 오히려 또 반발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 박사님. 뭐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만약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지난번 조국 전 장관 동생처럼 영장이 기각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재판부를 향한 시민적 분노가 굉장히 좀 크게 일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되게 된다면 과거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될지 말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전환 분기점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은 한 번도 이 부인 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깊게 사과하거나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한 적이 없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전 장관 사퇴에 맞물려서 송구하다 정도의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안타까움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구속 영장이 발부가 돼서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채로 기소가 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여권,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청와대까지 상당한 부담감들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네. 저간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 저희 도시구쇼 패널 분들이 각 분야에서 전문가 분들이긴 하지만 뭐 다 지금 전원 만장일치 구속이 될 것 같다. 구속이 될 수밖에 없다. 객관적인 근거로 이제 평가를 해주셨지만 저희들의 평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영장 전담 판사분들이 아니니까.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구속을 예상했지만 뒤엎는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과는 봐야 된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내일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 아마도 수요일 아침 저희 돌직구쇼 때는 결과를 여러분께 보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